생기부, 내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학생과 오늘 영상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대학 6관왕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생기부는 어떻게 챙겼을지, 최상위권 선배의 생기부 팁은 무엇인지, 내신 1등급에 수렴한 공부 비결은 무엇인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합격 선배의 실제 생기부도 살펴보고 선배의 탐구보고서 원본까지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학종실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고에서 1.2등급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합격한 26학번 백승호입니다. 송학생 수시 6관왕 정말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원한 원서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는 직윤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무학과는 얼리 어드미션으로 지원을 했고, 연세대 신소재공학부는 교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공학과는 교과로 지원을 했고, 유니스트 20 계열은 일반 계열로 지원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은 교과랑 종합 둘 다 지원을 했었고, 서강대학교 화학과는 교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합격하신 걸까요? 이 중 카이스트 연세대 제외하고 모두 합격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 시청자분들은 고교 수준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학교 수준은 혹시 어땠을까요? 전 학년도에 의대, 치대, 카이스트 합격으로 입결이 비교적 높았던 상태였습니다. 다만 입결에 비해서 학교 자체가 공부를 지향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과학중점반은 그래도 자습을 비롯한 나름의 학습 분위기를 보장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몇 등급으로 합격하신 건가요? 1학년 1학기 때에는 내신이 1.16, 2학기 때는 1.12, 2학년 1학기 때에는 1.36, 2학기 때는 1.20,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1.0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총 내신은 전교과 1.20이었고, 그리고 주요 교과목 국수 영사과는 1.22로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내신이 굉장히 좋았는데, 내신도 진짜 물론 훌륭하고 좋았지만 사실 내신만 잘 챙겨서 합격한 건 아니잖아요. 이 수시 6관왕 최상위권 학생의 생기부는 도대체 어떨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주제 선정입니다. 학생들이 주제 선정 관련해서 고민이 정말 많은데, 선배만의 독특한 또 꼭 추천하고 싶은 탐구 주제 선정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진로와 목표가 명확한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커리큘럼으로 탐구하기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있는 상태라면 그 학과의 커리큘럼을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서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을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학과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를 커리큘럼을 쭉 살펴보면서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중 좀 재밌어 보이는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활동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인 메인 주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 주제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학과와 커리큘럼을 고교 수준에 맞춰서 탐구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승우 학생 좀 대표적인 활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 학과 커리큘럼에서 플라즈마 공학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즈마 공학을 바탕으로 파투랑 물투에서 관련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3학년 과목에서 회로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송선로 이론이라는 내용을 배우는데, 어떤 과목에서 적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물법칙의 각 요소를 직접 미분을 해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던 기억이 가장 남습니다. 확실히 이 커리큘럼을 주제 선정 아이디어 찾는데 정말 잘 활용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커리큘럼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전공 관련 다양한 키워드를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제 선정 아이디어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세부적으로 찾아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제를 잘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탐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선배의 자료 선정 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자료 선정 관련해서 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료 중에 1등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책을 찾으려고 하면은 서점에 가서 일일이 뒤지고 이런 게 조금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쿠팡 혹은 알라딘 같이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방식을 저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우선 저는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먼저 선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매법칙이다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물리, 회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그 사이트들에 직접 검색을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면은 되게 다양한 책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책만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선별한 책들 중에서 그 목차를 들어가 보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제가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책을 직접 사서 읽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이 선배가 소개한 팁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책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책을 활용하기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팁을 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학기 중엔 우선 내 활동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을 해서 읽고 이 시험이 끝나거나 방학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기에 나머지 부분을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학생이 이제 질문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모든 과목을 진로와 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써주셨더라고요. 생기부를 챙길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진로를 모든 교과목과 다 엮으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모든 과목을 엮는 거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만약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진로적인 연관성이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과목 본연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입학사정관 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본인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서는 연계 활동을 진행하시되 조금 본인 진로와 거리가 먼 과목들은 독서 활동을 진행하시던가 혹은 이제 과목 본연의 내용을 이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진로와 관련 없는 과목에서는 연계 활동을 하지 않고 과목 본연의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담에서도 우리 승우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쌤 모든 과목을 진로랑 연결지어하나요?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선배 사례 보셨죠? 안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선배처럼 과목 자체를 탐구하는 과정은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 유의미하기도 하니까 모든 과목을 진로와 연결지으려고 너무 걱정하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찾고 또 자료를 찾고 하는 것 외에도 선배가 가지고 있던 생기부 팁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선배가 이것이 바로 생기부의 하이라이트자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신 게 있었는데 이게 뭘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생기부의 하이라이트자 전부는 3학년 생기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2학년 내용을 연계시키고 전공 관련 심화 활동도 같이 다루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3학년 때 2학년 내용과 연계시키면서 전공 심화를 진행을 하려면은 결국 2학년 때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지도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그 발판이 되는 2학년 생기부는 좀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2학년 생기부에서는 너무 전공과 관련된 심화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생기부 활동을 진행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진로 활동을 3학년 진로 활동과 자율 활동에서 다루기도 했었고 2학년의 핵분열 내용을 3학년의 자율, 동아리, 그리고 지구과학2 활동에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잘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이 선배의 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호기심인데요. 심화 탐구를 할 때 과거 활동에서 더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 가는 주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심화 탐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과거 활동에서 내가 호기심 가는 주제를 한번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선배 팁을 한번 보니까 한 과목에서 너무 많은 활동을 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활동이 결국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생각해내야 할 주제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주제 수십 개를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면은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나열식이 되고 디테일한 면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활동을 했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 혹은 요소들이 생기부에 담기지 않는다면 입학사정관 분들이 이 생기부가 과연 진실된 것인지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과목에서는 되도록이면 1개 혹은 2개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고 다들 이제 생기부를 처음 챙기잖아요. 근데 옆에서 생기부 정말 중요해, 생기부 정말 중요해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활동 저 활동 다 참여하는데 그러다가 시간 뺏겨서 내신도 떨어지고 생기부는 글자 수 제한 때문에 나열식으로 디테일함이 떨어지게 들어가는 아쉬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과유불급 한 과목 내에 너무 많은 활동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선배가 준비한 팁이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비교과 관련해서도 후배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팁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비교과는 진짜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교과 같은 경우는 자유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희망학과와 관련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도 제 전공과 관련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심화된 내용을 주로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한 활동들은 조건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주제로 탐구하지 못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제 탐구는 정말 소중한 기회임을 알고 내 전공, 진로 역량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주제로 신경 써서 활동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정말 특이한 게 이 3학년 때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른 조원들 없이 혼자 동아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원자력과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학과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학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관심사를 다루는 동아리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 관심사가 아닌 동아리를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그 동아리에 속한 친구들도 다 본인만의 진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되게 방향성이 없는 활동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같이 모아서 서로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 진로와 맞는 단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선호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해보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합한 동아리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원하는 활동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동아리가 없는 경우에는 승학생처럼 학기 초에 동아리를 새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기부 관련해서 대화를 한번 쫙 나눠봤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기부는 너무나도 잘 챙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이 생기부만 잘 챙긴 건 아니었죠. 1점 초반, 정확히는 1.2등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학생만의 뭔가 공부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할 때 나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겠어 라고들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했어요. 좀 집중도를 좀 낮추더라도 공부 시간을 길게 하면은 결국에는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다가도 중간에 좀 질리는데 싶으면은 잠깐 잠을 자거나 릴스나 쇼츠를 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양은 늘려서 공부량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릴스나 이 쇼츠 같은 것들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2~3시간 갈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런 걸 제어하는 스스로의 방법들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타이머 같은 것도 사용하기도 했었고 시험 준비 기간을 되게 길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변수가 생기더라도 내가 대응할 수 있게 좀 여장이 있는 기간을 반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사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정말 어려워하는데 우리 학생이 수학이 5, 1등급이에요. 비결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문제집을 3번을 푸는 거를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게 그 문제집을 같은 거를 3번을 풀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 혹은 좀 지루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저도 생짜로 3번 풀지는 않았고 일단 처음에는 정직하게 문제지를 한번 쭉 풀고 어려웠던 문제 아니면은 이런 거는 좀 다시 봐도 괜찮겠다 싶은 문제들은 전부 다 따로 표시를 하고 두 번째 때부터 그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다시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도 모르겠는 문제들을 따로 골라서 세 번째 때 다시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좋았던 점이 문제집을 결국은 풀더라도 한 번만 풀게 되면은 또 모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3번 풀게 되면은 이 문제집 하나를 다 정복했다라는 자신감이 되게 생기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을 풀 때도 나는 이 문제집을 다 정복을 했으니까 이 시험지에서도 분명 잘 해낼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서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혹시 좀 공부 관련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팁이 더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사 혹은 통합사회 같은 암기 과목을 되게 이제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을 할 때 앞쪽에다가 잘 안 쓰는 인형 같은 거를 하나를 앉혀두고 그 인형을 대상으로 1대1 과외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이 대하듯이 자 오늘 진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자 하고서 앞에 나와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혹은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기 과목이 사실은 이제 계속 외우다 보면 정리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좀 정리도 하고 말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 조금 어렵다 싶은 분들은 제가 했던 방식을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 6관왕을 차지한 최상위권 선배가 실제 활동했던 탐구보고서 원본이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 이벤트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